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즌 3 시작합니다. 다운이 되시죠? 네,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덕에 패션계는 따뜻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장마로 올해 매출 타격을 입은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들이 FW 장사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한때 해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였던 동대문 패션타운 상권에는 아직까지 찬바람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패션 산업단지로 손꼽히는 동대문 패션타운의 2분기 상가 공실률은요 10.8%로 서울 평균 공실률 7.9% 대비 약 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매출은 502만 원으로 서울 중구 일반 의류 매장 월 평균 매출인 5,275만 원에 대비해서 4,700여만 원이나 낮은 수치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최근 코로나와 더불어 온라인 모바일 시장이 확산되면서 방문자 수가 감소한 것이 이유일 텐데 동대문은 국내 패션과 때려 뗄 수 없는 관계이자 상징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동대문 패션이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로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신구 조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패션쇼 시즌 3 34회 1부고요. 오프닝 때 이 좀 환호성 소리가 계속 이 신경 쓰이는데 우리 자기소개는 좀 신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갔어요. 네. 아니 내가 아까 본 걸 얘기하려다가 예. 너무 말을 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접어두시고. 그러니까. 우리 호 씨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련복 디자이너 호입니다. 네. 호호. 얼마 만이에요? 저 2달 만에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2달 정도 됐나? 2달 더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참 더울 2달 때부터. 정도 된 거. 그 맞아 여름에 어떻게 이제 추워졌는데. 이사하고 나서 좀 안정화가 됐습니까? 이사하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왜 바쁘면 더 살이 찌는 거죠? 맞아요. 저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에 10월에 한복의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복의 날? 네. 네. 한복의 날을 기념해서 경희궁에서 패션쇼를 하고 왔습니다. 언제 했었어요? 월요일 날. 이번 주 저녁에. 월요일 네, 날? 이번 주 월요일에 하고 아니 그런 거 있으면 왜 우리 멤버들한테 좀 알리지? 그러니까 저희 그래 요새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상보 선생님도 오고 막 그랬나요? 네? 저희는 그때 지금 3명 디자이너 함께 했었는데 그 한국 의상 백옥수 디자이너 선생님이랑 저기 리슬의 황희슬 디자이너 황희슬 이렇게 해서 저랑 이렇게 셋이서 패션쇼를 디자이너 세 분이 네. 패션쇼를 했네요. 비대면으로? 그렇습니다. 비대면으로 좀 최소 인원으로 30명 정도 시민들을 초청해가지고 하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지요. 네. 그 링크 있으면 우리 패션쇼에 좀 올려서 청취자분들도 좀 보시면 좋겠네요. 맞아요. 패션쇼도 준비를 하고 이사한 곳에서도 좀 뭐 분주했을 것 같은데 네. 자리가 좀 잡혔습니까? 이사한 데는 이제 정리가 너무 잘 돼서 이제 딱 일하기 딱 좋은 시스템이 되거든요. 네. 송파라 그랬죠? 네, 강동구에 강동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자주 좀 나올 수 있습니까? 저요? 저 뭐 이래놓고 지금 오늘 나와서 지금 2달 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예. 그것도 예. 네. 자주 좀 오세요. 알겠습니다. 예,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태근 형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태근 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나왔습니다. 오늘도 식사를 못 하셨다고. 그렇죠. 늘 식사는 못하죠. 네.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진짜 시간이 촉박해서 못 먹고 오는 거예요? 원래 퇴근하고 집에서 밥을 먹는데 먹는 시간이 한 9시 정도 되거든요.
9시에? 그러니까 6시에 먹기에는 그 먹고 나면 일하기가 너무 좀 어려워서 그래서 안 먹다 보니까 한 8시 정도 또는 7시 반 정도 퇴근을 하면 집에 들어와 시간이 8시인데 그 이후에 먹어서 아니 근데 점심을 12시나 1시쯤에 드실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문제이긴 하죠. 아침하고 점심 텀은 짧고 점심과 저녁은 긴데 근데 막 습관돼 보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배 들어가고 좋던데요. 뭐. 아 좋네요. 네. 할 얘기 없으니까 식사 얘기도 하는데 좀 더 나가면 이제 날씨 얘기도 할 텐데 자주 나오니까 좀 그래도 뭐 좀 일상생활의 재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어야 하는데 지금 먹고 사는데 너무 집중돼 있다. 먹고 사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재밌는. 네, 그렇죠. 이걸 좀 넘어서야 되는데 패션쇼가. 요새 개그 감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이런 걸 좀 재밌다고 감사합니다. 느끼는 우리 B급 인생이 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네. 네, B급 인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B급 인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요새 좀 살기가 좀 편해지셨는지 살이 좀 붙으신 것 같아요. 살은 진작에 붙었어요. 그게 좀 삶의 윤택함과 좀 연관이 돼 있겠죠? 그럴까요, 과연?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저런 사람과 좀 방송하고 있어요. 어쨌든 밤에 술을 자주 먹었더니 조금 찐 것 같아요. 우리 그 신개념 마스크 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내 촬영 때문에 스튜디오 가서 촬영하는 것도 보고 그런 걸 처음 해보니까 아니 근데 이 패션 쪽에 관련하셨을 때는 많이 봐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한 거는 뭐그 뭐말주지 이렇게 보는 거랑 직접 가서 준비하고 좀 다르던가요? 컨택하고 생각이 달라지죠. 마음가짐이 뭐 현장이 달라지진 않을 거고 네.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저게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리고 오늘 아마 그 촬영 저는 못 갔는데 촬영팀이 그 이영택 씨 다들 아시죠? 테니스 선수. 네. 네. 그 선수가 우리 거를 끼고 운동하는 그 장면 촬영하러 현장에 가서 촬영하고 왔어요. 그 영상도 지금 제 핸드폰 안에 있는데 나중에 공유해드릴게요. 네. 조금 힘차게 해주세요. 사업이 안 되더라도.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게 전달이 되나요? 그게 네. 벌써? 축 처집니다. 채널 돌아가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시즌 2의 이 안방 마님을 차지하셨던 분이시자 시즌 3에서는 얼굴 좀 보기 힘들었던 우리 미오미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녕하세요. 미오미오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좀. 진짜 오랜만이에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네. 별 연락도 없던데? 맞아. 연락하면 좀 바쁠까봐. 그럴까봐. 늘 인스타를 보면서 네. 참 우리 누나는 정말 체력도 좋아. 하루에 2번, 3번이 술잔 부딪히는 사진이 늘 올라와요. 아니 좀 코로나 때문에 자제는 했죠. 좀 자제를 한 게 그 정도입니까? 네네네. 딱 1단계로 내려가는 순간 갑자기 양이 많아졌어요. 쟁여놨던 사진 푸는 줄 알았어요. 좀 준법 정신이 강해서 또 정부의 지침만 아주 잘 따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하죠. 지침 따라서 집에 있으라고 하면 집에 있고 네. 좀 나와도 돼 그러면 나와서 이제 열심히 술 먹고 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 살려야 돼요. 맞아요. 얼마나 힘드셨는데요, 여기. 네. 술집 분들. 좀 살리고 있습니까? 열심히 살리고 있어요. 일조를 하시는군요. 네, 그럼요. 이 주류계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네. 또 제가 살금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일단 누나 간부터 챙기세요. 간약도 엄청 잘 먹고 좋습니다. 예. 일하고 놀기 위해서 예. 열심히 건강 챙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즌 2에서 시즌 3까지 공백 기간이 좀 있었고 네. 저희가 시즌 3를 한 지도 좀 꽤 됐는데 네. 좀 패션쇼가 그립지는 않았습니까? 글쎄. 이런. 늘 뭐 이렇게 좀 눈팅을 좀 하고 있었죠.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이 이어폰이 없을 때는 네. 자막이 없어서 보기 힘들더라고요. 유튜브? 유튜브. 그거는 저 옆에 아저씨한테 네. 말씀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으시다고 예. 바쁘시다고 하는데 음소거 해놓고 보는 사람이 꽤 있겠구나.
꽤 많죠. 아니 그 영상 같은 방송이나 뭐 유튜브를 다 본인 위주로 생각하시니까. 아,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예. 추가 영상 만드실 시간에 자막을 넣으시라고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렸습니다. 네. 우리 또 네. 미오미오 누님은 2부에서 조금 더 깊은 얘기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 댓글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박군 천사님이요. 10월 18일 날 주말에 출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 날 저희가 또 그 방송에서 힘들다고 하니까 자자 다들 화이팅 하시고 아자아자 응원 댓글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본인 댓글에 본인이 대댓글을 다는 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슬 씨가 하차를 이런 이제 누가 오나요? 뚱카롱님이 오시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 위에 박군 천사님은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BTS 회사인 빅히트 이번엔 상장이 되었죠. 연일 하락 그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개미들은 울상입니다. SM과 JYP에 비해 엄청 높은 주가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그 SBS에서 하는 지금 그 팟캐스트 거기에서 가장 핫한 게 요즘 그 주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알짱 PD님이 주식 방송을 하나 지금 계획을 하고 계셔서 박훈 천사님도 그 주식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도 좀 주식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업계의 이 주식 이것도 저희가 이시토크에서 한번 다뤄볼 만한 아이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 댓글은 호 씨가 좀 읽어주실까요? 10월 20일에 닐리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카롱님 다시 만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네요. B급 인생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각인. 헤어짐과 만남의 33회. 아쉬움과 반가움이 공존하네요. 패션쇼 분들의 많은 노력과 고민 오랜 기간 청취자로서 몹시 와닿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면 좋은데 잠재돼 있던 청취 수가 급폭발적 증가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닐리리님이 이 패션쇼의 이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급폭발적 증가 곧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에 이렇게 침 좀 바르고. 네, 그 다음 댓글은요. 네, 닐리리님이 연달아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연달아 댓글 남겨보아요. 겨울 소재 듣다 보니 뽀글이 모르고 부클 후리스 이름만 알았네요. 아마 뽀글이 이름은 모르고 맞아요. 부클 후리스 이름만 알았네요. 이 뜻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전기 마왕이라 입으면 따닥따닥 스파크 팍팍 그래서 구입한 적은 없는데 유행이라니 그래도 선택 안 할 듯한 패션계 깊이 고객입니다. 뽀글이를 대신할 겨울템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네. 늘 남겨주시는 박군 천사님과 닐리리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정전기가 많으신 분들은 꼭 섬유유연제 넣으세요. 섬유유연제 넣으면 정전기는 많이 없어집니다. 좀 크게 해달라고요. 안 들려요.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네. 우리 혹시 뭐 할 얘기 있었어요? 아니 오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뼈그리 이렇게 남겨요. 그래요. 이런 재밌는 댓글 보려면 방송을 좀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 유튜브로 댓글이 몇 개가 있었는데 거기도 박훈 천사님이 거의 도배를 하셨고 손비밀이라는 분이 힘내라고 화이팅하라고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대신 소개해드립니다. 네, 댓글 소개였고요. 34회 1부 첫 번째 코너는 패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네. 간추린 뉴스를 먼저 보면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문제가 여전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김봉현 라임 전 대표의 옥중 편지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등 흥미진진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악질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들쑥날쑥하는 정치인들이 정말로 한심해 보입니다. 이를 계기로 검찰들이 자중질환도 참 가관이라는 생각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의 무서움 때문에 독감에서라도 피해보려고 독감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는데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연이어 숨지면서 백신을 둘러싼 논란도 크게 일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백신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서둘러 원인을 밝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여전히 하락 중이고요. 전세는 구할 길이 없고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낮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워요. 그래서 또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미국 메이저리그는 다저스와 템파베이 월드시리즈가 열리고 있는데 템파베이 최지만 선수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중국군의 미사일 훈련 때문에 홍콩 항공기가 회항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B급 인생이 픽한 뉴스는 마무리된 줄 알고 있었던 안달의 성추행 사건 이후를 보도한 한국일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본 것인데 요약하면 사건의 발단은 신혜련 대표의 시누이인 모 팀장이 게임을 주선하며 1차 성추행이 발생했고 그 때문에 복직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애티튜드입니다. 안다르는 빨리 태도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한 주간의 간추린 뉴스를 살펴봤는데 이번 주는 정말 그 많은 분야의 뉴스를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뭐 패션뿐만 아니라 뭐 정치, 사회, 스포츠까지 다 가지고 오셨는데 B급 인생이 픽한 뉴스에서의 이 언급됐던 안다르 요 성추행 사건 이후에 좀 매출에 영향이 좀 있었습니까? 매출에 타격이 있었죠.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이제 사람들의 그 기억에서 좀 멀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실내 스포츠가 붐이 붙는 그 시점에 맞춰서 다시 뭐 원점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잊히는 듯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국일보에. 네. 그럼 이제 그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다. 현재 가장 큰 거는 그렇게 이제 어쨌든 복직을 했잖아요. 복직을 하고 나서 다니는데 거의 뭐 식물 취급했다는 거. 그다음에 항상 주변에서 뭐 이렇게 까칠하게 해.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여러 직원들이 그렇게 보이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긴 장문의 그 인터뷰를 실었어요. 직접 인터뷰를. 안다르가 앞으로도 좀 더 뭐 이 사건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반응이 진짜 소비자의 반응이 어떤 방식으로 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명히 재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태 언제든지 여기서는 이렇게 약한 고리가 많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어떤 사람이 실수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 그쪽 그 문화 이렇게 인터뷰를 쭉 읽어보니까 그 회사에 그냥 아주 만연한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고치지 않는 이상이요. 이 회사는 언제든지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안다르가 이게 좀 그 드러났을 뿐이지 이 패션 업계에서는 좀 뭐 다른 회사에서도 좀 만연한 일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워낙에 뭐 패션 업체가 보수적인 편은 있었죠. 네. 근데 뭐 최근 이제 이전이긴 하지만 이제 미투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이제 생기면서 많이 개선된 것도 있어요. 아니 우리 또 미오미오 누님이 네. 이 마케팅 통 아닙니까? 마케팅이랑 뭐 큰 연관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 브랜드에 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런 사례에서는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금 좀 밖으로 나와 있을 때는 바로 대응해야죠. 바로 잘라버려야지. 누구를? 그 피의자. 피해자 말고. 아니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 말고. 이게 안다르 이 성추행 사건 자체가 문제가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바로 대처를 안 했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예, 흐지부지하고 어떻게든 좀 잊혀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미루다가
그냥 애매한 입장만 고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여성 단체들이 불매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커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입장을 좀 바꿔서 예. 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안을 제시를 했었던 거죠. 아니 근데 미투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그 기업 뭐 오너들의 갑질, 뭐 오너 가족과의 갑질, 뭐 이런 그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제3자인 우리가 볼 때는 빨리 이 대처를 하고 사과를 하면 저게 어느 정도 좀 무마가 되고 급한 불은 끌 텐데 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연달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피의자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주선하고 이거를 중재했던 사람이 그 팀장인데 그 팀장이 신혜련 대표의 신의 남편의 동생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패밀리라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 그게 진짜 아니란 대처죠. 그러니까요. 나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이 기사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런 게 내부적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에게 제대로 얘기를 못했겠구나. 그 안에 있으면 그게 안 되나? 근데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팀이 있냐 없냐의 여부도 그치, 되게 그것도 크죠. 되게 근데 큰 회사일 경우에는 그런 이제 위기 대응만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이런 대응을 했다는 거는 우선은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있었으면 어떻게든 처리를 잘 했을 거고. 맞아요. 이제 고객들은 너무 스마트해요. 알려면 너무 자세하게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맞아요. 이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네. 이렇게 그 고객들에게 이제 뭔가 다가가면 고객들도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거죠. 네. 아무튼 뭐 잘못했으면 빨리 사과하는 게 좋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안달에도 빨리 사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패션 이슈 한번 살펴볼게요. 네, 패션으로 넘어와서 이마트의 강력한 구조조정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마트는 최근 9월 실적을 공시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와중에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매출 시장률을 기록했습니다. 9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한 1조 4,415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달 1조 2,851억 원에 비해서도 12.2% 증가했습니다. 부분별로는 할인점이 11.6% 늘었고 트레이더스가 36.4%, 전문점이 18.4%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상승하는 때문인지 지난해 깜짝발탁의 주변을 놀라게 했던 강희석 이마트 대표에게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대표 플랫폼이죠. SSG, 쓱닷컴 대표이사를 겸직해 했습니다. 달라진 유통 환경에 맞도록 온라인을 강화하고 향후 온 오프라인 통합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 구상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아니 저도 얼마 전에 그 이마트 강희석 대표 요 인사를 뉴스로 접했는데 그 방금 우리 B급 인생이 말씀하셨던 그 매출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이 우리 강 대표님이 잘하셨던 부분이 좀 있나 보네요. 그럼요.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삐로 쇼핑 중단한 거거든요. 이 사람 대표님 출마하자마자 하셨다고. 네. 이 사람이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삐로 쇼핑을 돈 한 대 접어. 근데 그거를 또 회장이 승인해서 접었어요. 그 과감하게. 본인도 알고 있었는데 본인 손으로 자르기에는 좀 그러니까. 아니 정용진 대표는 몰랐을 수도 있어 주변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흥행에는 성공했거든. 매출은 안 되더라도. 매출은 안 됐는데. 그걸 보고 딱 이제 그만뒀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구조에서 수만 개 제품을 그렇게 유통해서 수익이 난다는 비즈니스 구조는 역행하는 거거든 사실은. 미래지향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흥행 때문에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찾아오니까 이 붐업 이렇게 뭐라 하지 분수 효과를 기대했는데 그것까지는 바라지는 못하는 것 같고 그냥 흥행만 됐어요. 근데 이걸 보고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삐로쇼핑 자르는 게 전기 중단하는 거였거든요. 이야. 그런 과감한 몇 가지 선제적인 것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표 테넌트를 만드는 거였어요. 이마트의 대표 테넌트. 그래서 월계정 같은 이런 대표 슈퍼 대형 테넌트. 그러니까 기존의 마트형 그런 할인점이 아니라 테마를 갖춘 이런 조금 달라진 할인점. 그런 것들 한 2개 정도 보여줬더니 그것도 되게 굉장히 히트를 쳤고 잘 맥혔고. 네. 그런 몇 가지 성과들이 보이니까
이제 매출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있었고 매출 실적은 사실은 좀 그거랑은 조금 별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몇 가지가 성공하면서 확실하게 이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 경영진들에게. 사실 뭐 언급한 데도 지금 내용이 나와 있지만 뭐 전문점이나 트레이더스 중에 저는 이제 트레이더스를 가끔 가거든요. 근데 참 잘 돼 있는 게 미끼 상품들이 많아요. 정말 이건 사야 되는. 근데 그걸 사기 위해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사진 않아. 그렇죠. 참 머리 잘 쓴단 말이에요. 이게 강 대표의 머리에서 다 나왔다라는. 아니에요. 이건 그렇진 않고. 트레이더스는 진작에 잘 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해줘요. 네. 그럽시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네, 다음은 베이직하우스가 북한산 의류를 국내에 판매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작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CJ 홈쇼핑으로부터 입수한 협력업체 실태조사서에 베이직하우스가 중국의 단둥 펑순 복장에서 제품 5만 장을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며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베이직하우스 측은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베이직하우스 측은 베이직하우스는 모든 법률과 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둥 펑순 복장은 베이직하우스의 협력업체가 아니며 당사는 해당 업체로부터 제품 5만 장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업체와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미디어 패션쇼에 밝혀왔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좀 결론이 난 상태입니까? 이게 아마 국정감사 CJ 국정감사는 아니고 어쨌든 그 국회의원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한 거고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베이직하우스가 지금 해답을 내놓은 상태예요. 뭐 이거는 좀 조금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실체에 대한 팩트는 아직은 모르겠고 조금 더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나오겠죠. 근데 베이직하우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사실이 아닐 확률적으로 좀 높아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근데 뭔가 있으니까 이 구자근 의원이 이런 뭐 의혹 제기를. 그러니까 이게 CJ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국산 제품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핵심은 그런 거예요. 단둥은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단둥은 옛날부터 중개무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북한산 그러니까 우리는 개성공단 알고 있지만 평양에도 봉제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평양에서 생산된 그 봉제를 전 세계적으로 뿌려주는 데가 단둥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단둥에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산 제품을 많이 들여왔어요. 네. 근데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대북 생산을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 완제품은 이건 100%고 여기서 핵심은 반제품이라는 거예요. 반제품. 그러니까 1차 가공만 해서 넘어온 거를 그 단둥 공장에서 완제품에 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수출하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제조국 그 기준은 각국마다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은 아마 완제품 생산지가 그 국가이면 메이드 인 코리아나 메이드 인 차이나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이거는 뭐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그 기준에 의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에 였는데 그것들을 이 사람이 조금 추정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식의 아니 어쨌든 북한에서 그 공장으로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확실할 거예요. 대신에 그게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됐을 확률이 높다. 근데 그게 얘네들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게 뭐 그 국감 이슈로 나와서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팩트 체크는 해볼 필요성이 그렇죠. 있겠네요. 조금 더 주의 있게 제가 보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패션계의 콜라보레이션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 패션 브랜드나 유명 캐릭터와의 콜라보레이션에 이어서 밀가루, 소주, 젤리, 아이스크림, 웹툰 등 파격적인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였던 패션 브랜드의 콜라보가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뉴스입니다. 대표적으로 필라가 최근 사이클과 스냅스를 런칭하면서 사이클 동호회의 성지라고 불리는 팔당 초계국수와 콜라보레이션을 실시했습니다. 국수집과 콜라보레이션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라 초계국수 콜라보 사이클화는 초계국수의 초성인
치읓 기역 시옷을 사이클화에 새겨 넣고 신고 타는 재미와 소장 가치를 더했다고 합니다. 예. 요 뉴스는 그 우리 미호 누나가 네. 이 마케터로서 네. 좀 어떻습니까? 탐나는 아이템입니까? 아니면 요거 좀 갸우뚱하는 겁니까? 우리 너구리가 먼저 해서 또 TVJ와 너구리가 또 먼저 나와서 저희가 또 일주일 만에 완판을 했거든요. 너구리, 하리보 그런 곰표가 또 곰표. 밀가루 쪽에서 곰표가 맞아요. 네. 소주. 최근에 여기는 근데 또 네. 여기는 국수집이잖아요. 그냥 일반 국수집. 근데 그래서 초계국수는 사이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진짜 그래. 성지라고 할 아니, 정도로 그 많이 가나 보네요. 저도 알 정도니까 네. 몇 번을 들어봤을 정도니까 네. 사이클 안 하는 저도. 아니 근데 이런 뉴스를 보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거 다 마케터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들 이제 사업부에서 뭐 다 모여서 하겠죠. 어. 이제는 이 경계도 없는 것 같아요. 부서의 경계도. 그러니까. 예,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 뭐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경계 없이 얘기를 해야지만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휠라는 워낙에 또 콜라보를 지금 그쵸. 계속 너무나도 잘하고 히트를 있는 많이 하고 쳤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브랜드이고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건드렸던 분야를 계속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제품은 사이클이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아이더가 양떼 목장하고 콜라보 양떼 목장 그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 있잖아요. 네. 유명한 거기랑 콜라보를 했어요. 콜라보를 하면서 그 양떼 목장의 양털로 만든 모자를 만들어서 상품으로 주고 있어요. 아이더와 양떼 목장은 왠지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네요. 이 휠라에서도 근데 사이클화가 휠라에서 좀 밀고 있는 제품인 것 라인입니까?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나왔는데? 왜냐하면 네 사이클화가 관련된 업무가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별일을 하셨군요. 아 우리 태근 형님이 예. 그런 건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조심스럽게 아 이거 아니에요. 네, 또 있습니까? 다음에 코롱 인더스트리 F&C 부문이 컨템포러리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 프라이노크와 코롱 스포츠 콜라보레이션으로 새로운 아웃도어 스타일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협업은 시티 서바이벌을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해 뉴노멀의 시대상을 흥미로운 스토리로 풀어내는 동시에 항균 소재를 사용하는 등 상품 자체에도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한정판으로 출시되며 패딩부터 베스트까지 8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어쨌든 상품은 상당히 파격적인 스타일로 나왔어요. 프라이노크와 코롱 스포츠의 콜라보레이션인데 프라이노크는 초면이네요. 저도 뭐 이렇게 딱히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상품을 보아하니 스트리트 쪽이긴 한데 네. 굉장히 기하학적인 것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아하니 이번에서도 그 대표 상품을 봤는데 소재도 조금 다르고 기존 아웃도어 같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코롱 스포츠가 MZ세대를 위해서 조금 심혈을 기울인 것 같아요. 아니 그 필러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코롱 스포츠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그 순수 라인으로만 승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 콜라보레이션을 좀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웬만한 고객들은 일반적인 홍보 내용에는 꿈틀도 하지 않으니까 뭔가 재밌게 이제 다가가야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점퍼 하나 출시됐어요가 아니라 이번에 천리마 뭐 시멘트랑 콜라보를 한 점퍼가 나왔어요. 천리마 시멘트는 진짜 가방이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기발했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요. 그리고 옛날처럼 그러니까 한 번에 생산해 쫙 뿌리는 밀어내기 방식이 아니라 레플이라든지 드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돼 있어요. 그런 타겟용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젊은 애들에게는 먹히기 때문에 그 용도로도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롱 스포츠는 조금 나이대가 좀 올드한 느낌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스트릿 패션 쪽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브랜드의 컨셉을 흔들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좀 이 프라이노크처럼 스트릿 브랜드와 함께 만들어서 좀 이 어린 MZ 세대들한테 접근을 해보자 그런 방식으로 이 콜라보는 나온 것 같아요.
아니 호 씨가 또 우리 멤버들 중에 유일하게 이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 씨가 만약에 그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면 뭐 이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어디랑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힙합 하는 분들이랑 해보고 싶어요. 조금 춤이랑 춤선이 저희 한복 스타일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복을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댄서? 네. 힙합 하는 누가 있을까? 아시는 분 네? 있으세요? 제 친구 중에 예전에 춤 좀 췄던 친구가 있긴 한데 한번 연결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 우리 짝퉁 인터뷰에 나왔던 그 카네랑 아티스트예요. 누구요? 카네브로스랑 아티스트예요. 여기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 아티스트웨어가 이번에 그 모델은 아니고 그냥 도와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파피년준이 입고 이렇게 촬영하고 아마 굉장히 많이 노출했을 인스타 쪽으로. 그러니까 걔네 지향하는 바가 그쪽이라서. 파피년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한국적인 거랑 이미 좀 조화로우신 분이잖아요. 누가? 박예리 씨? 네. 와이프 네. 아내분이 파피년준도 괜찮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한번 연결을 시켜놔야 방송을 자주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그런 노력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패션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이번 시간은 이슈 토크 시간인데 이번 주 주제 뭡니까? 네, 이번 시간은 겨울 아이템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 겨울을 대표하는 아이템이죠. 다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올 겨울 다운은 플리스에 밀려서 겨울 대표 아이템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썩어도 준치라고 겨울에 이 빠진 호랑이 다운 시장과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썩어도 준치 참 오랜만에 듣는 비유네요. 이슈 토크 주제가 겨울 아이템 시리즈 두 번째인데 다운입니다. 사실 여름 아이템 시리즈로 저희가 한 8회 정도 이렇게 시리즈를 했었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모아서 했는데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추워지지도 않았는데 이 겨울 아이템을 벌써 시작한 걸 보니까 겨울 내내 이걸로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그 플리스에 좀 밀려서 올 시즌은 좀 위태하다고 하는데 다운 뭐 없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겨울 하면 다운 아닙니까? 저는 없습니다. 열이 많으신. 열이 많지는 않아요. 아니, 그렇게 두꺼운 차가 좋은 걸 타고 다녀가지고 필요 없네요. 반팔 입고 다니더라고. 농담이고요. 예. 차 팔았잖아요. 하여튼 팔았어요? 나 그거 몰랐는데. 걸어왔잖아. 하여튼 그렇게 두꺼운 옷은 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왜 안 좋아해요? 따뜻한 이 기능성. 저는 그냥 얇은 옷 여러 개 입는 게 오히려 더 낫고.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죠. 그렇게 되면. 뚱뚱한 옷은 좀 활동하기도 좀 불편하고. 네. 그래서 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올해도 지금 구입할 계획이 없으시고? 네. 경량 다운은 조금 얇게 나왔잖아요. 네. 굉장히 가볍고. 네, 그건 한번 고려해보겠지만 하여튼 통통적인 그런 다운은 두꺼운 좀 부피가 큰 다운. 안 넘어오시네. 왜요? 버커를 하나 팔아야 되거든요. TBJ.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 겨울 하면 우리 태근 형님을 제외한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다운을 즐겨 입으실 텐데 이게 사실 다운이라는 게 좋아서 입는다기보다 이 날씨 때문에 입는 경향이 좀 크거든요. 이 다운이 언제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10년 정도 됐어요?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럼 뭘 주로 입었었어요? 뭘 입었죠? 코트 입었겠죠? 떡볶이 코트. 뭐 겨울에 많이 무스탕. 모피도 한때 유행했었죠. 근데 모피는 항상 딱 그 정도. 워낙에 가격이 비싸서 모피가 일반화되기는 너무 어렵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죽 자켓이 잠깐 유행했었고. 그 전에는 그러면 다운이 없었을 때는 패딩?
패딩도 다운 범위에 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운은 이제 소재니까 스타일은 어쨌든 폴리에스터 롱콧 뭐 이렇게 뭐 롱이든 뭐 경량이든 하든 소재 안쪽 소재를 달리하는 것들이죠. 패딩은 나일론 그냥 그 충전재 솜 충전재를 넣은 거고 다운은 이제 덕 다운이 됐든 구스 다운이 됐든 네. 깃털을 넣어서 네, 털을 넣은 거죠. 옛날에 그 제가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그 개털 잠바라고 정말 또 뭐야? 개털 잠바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개털을 안에 넣어서 왜 그 형사들이 많이 입고 나오는 그런 잠바들도 한때 참 유행을 했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개털 잠바 내가 제일 어린데 아무튼 그런 게 좀 유행을 하다가 이 다운이 어느샌가부터 이 다운 없이는 겨울 나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좀 온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우선은 이제 좀 이렇게 그 미디 길이가 처음에는 거의 기본적인 다운 스타일이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롱으로 쫙 가가지고 또 롱패딩이 또 그게 언제부터 한 2, 3년 됐나요? 더 됐나? 그러니까 노스페이스의 등골 브레이커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여기 숏에서 이렇게 미드까지 넘어올 때 그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한 10년 된 거죠. 그 노스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그 유행을 그렇죠. 좀 선도를 했다라고 맞아요. 볼 수도 맞아요.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이 그렇죠. 다운을 좀 많이 그렇죠. 내면서 그렇죠. 캐주얼 브랜드들도 그렇죠. 내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요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아우터 그러니까 한겨울용 이쪽에서는 성동물이라고 하는데 한겨울에 입는 그 두꺼운 거고 그 다운이 이제 그 유니클로가 들어와서 유니클로가 한참 막 할 때 울트라 다운 그래서 경량 다운 그러니까 내피로 입는 경량 다운이 그때 이제 인기가 얻었었죠. 웹툰에서 내피로 들어가는 그런 다운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근데 워낙에 유니클로가 싸게 만들어서 딱 그 가격에 비슷하게 캐주얼이나 다른 업체들도 그걸 기준으로 요만큼 올리든지 요만큼 내리든지 가격을 좀 맞춰야 비슷하게 되고. 하든지. 아니 근데 사실 그 다운 제품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고가였잖아요. 노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러게요. 네. 그건 뭐 숫자별로 가격이 달라지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왜 달라지는 겁니까? 저는 소재 가격의 차이예요. 그 흔히 말하는 필파워. 필파워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원통에 이렇게 그 구스 그 털을 넣고 1kg짜리 무게 추를 이렇게 넣어요. 그 1분인가를 두고 눌린 다음에 요걸 빼냈을 때 부풀어 오르는 그걸 해서 뭐 덜 부풀어 오면 500, 많이 부풀어 오면 700. 그 700 정도면 굉장히 고급이고 700, 많이 부풀어 오를수록 그럼요. 그럼 굉장히 고운 연한 털을 썼다는 거거든요. 짓눌리지 않는 털을 쓴 거죠. 그럼 더 따뜻하고. 그럼요. 공기층이 많이 형성이 되니까 더 따뜻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구스냐 오리털이냐 그쵸. 뭐 이런 차이도 있고. 사실 그 제가 그 다큐멘터리인가요? 거기에서 그 오리털 그거 잡는 걸 좀 봤는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다 책임 인증 다운 RSD인가 뭐 이런 거 그 기준을 다 지켜요. 그거 안 지키면 안 사가 이제. 야, 그래도 좀 안 되긴 하던데 우리 인간의 털을 뽑아서 옷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야? 삼겹살을 왜 먹어요? 그래서 제가 삼겹살 끊었어요. 아니 삼겹살 얘기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오리고기 오리로스가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쌌죠. 기억 안 나요? 나만 기억하는 거야? 공감합니다. 우리가 쌌어요? 그때 예전에는 비쌌어요. 우리가 좀 쌌었어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다 비싸지 않았나? 아니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오리 그 털 수출하려고 일부러 그걸 많이 했나 봐. 그래서 그때 굉장히 쌌어요. 삼겹살만큼 쌌어요. 오리고기가. 그래서 로스구이를 그렇게 많이 해 먹었던 기억이. 저렴하게 그 집안에서 회식하려면 뭐 통닭 아니면 오리고기 그런 그랬어요. 걸로 좀 많이 먹었었죠. 맞아요. 예, 얘기가 좀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우리 멤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다운 제품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알아봅시다. 우리 호시는 뭐 있어요? 다운 없어? 설마. 다운 제품 진짜 없나 보네. 뭐 다운이랑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어떤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브랜드를 없다고 하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멘트. 없는 거 만들 필요는 없고요. 잠깐 눈 좀 묻히고 있어요. 내가 먼저 나는 일단 베스트 그 경량. 베스트 경량 베스트고 요게 이렇게 셔츠 있잖아요. 셔츠랑 같이 받쳐 입으면 괜찮아요. 코드도 괜찮고 딱 요맘때 입을 수 있는 그게 있고 이 경량 그냥 긴 요 소매 내피용 경량 패딩 그게 한 2개 있고 그 다음에 옛날 푸퍼식의 그 그냥 숏 옛날 거 진짜 옛날 거 10여 년 된 거 그게 한 3개 있고 롱패딩은? 롱패딩 작년 겨울에 봤던 것 같은데. 롱패딩은 그것도 한 3-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3-4개나 있어요? 네. 패션 업계를 먹여 살리네요. 근데 뭐 다 제값 주고 산 것 같진 않고 대부분 반값이나 뭐 그렇게. 부피가 클 텐데 어떻게 보관하세요? 그러니까요. 그거 아까워 죽겠어. 에? 공간이? 아니 안 버렸어요. 다 비싼 것들이라서 버리진 못하겠고. 저기 요즘에 또 그 다운만 수거하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 그거 할 때 한번 갖다가 주려고 고이 모셔놓고 있어요. 근데 롱패딩 그 중에 그 그냥 이렇게 조금 정장해서 입을 수 있는 거는 그게 한 정장하고 매칭이 가능한 그거는 한 2개 있어서 그거는 계속 꾸준히 입고 있어요. 우리 미호 누나는 브랜드에 또 종사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좀 많아요. 남편도 디자이너다 보니까 맞아요. 많은 편인데 저는 주로 입는 걸 오버사이즈로 좀 많이 입어서 그러니까 애매하게 퉁퉁하게 입으면 너무 제가 좀 부해 보이는 스타일이라 아예 뭐 3X 라지 아예 크게 뭐 지금 뭐 벤치 코트 같은 거. 그럼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생각해 보세요. 큰 사이즈를 입으면요, 롱 패딩 딱 입으면 얼굴이 작아 보여요. 이 기능성과는 상관이 없네요. 아니 따뜻하기도 엄청 따뜻하죠. 이 공기층. 그리고 좀 사이즈가 클수록 활동이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안에서 제가 이제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배를 힘 안 줘도 되고 네, 여러모로 편해서. 3X는 너무 큰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생각보다 별로 크지도 않아요. 네. 여자 사이즈 3X? 아니 벤치 코트가 몇 년 전까지 굉장히 유행해서 누구나 하나씩 있을 정도로 아닌가? 이것도 내 생각인가? 아니요. 유행에 하나 이상은 다 있지 않나요? 그 정도 있었을 거예요. 벤치 코트. 저는 그래서 롱패딩 종류 같은 경우는 한 5장 이상? 이 숏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피트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베스트도 있고 경량으로 하나 있고 롱패딩 하나 짧은 거 하나 뭐 이렇게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또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또 눈에 들어와요. 또 사고 싶어져 이게. 요즘에는 괜찮아요? 네, 요즘에는 푸퍼 스타일도 아주 숏한 푸퍼 스타일이. 푸퍼 스타일이 뭐예요? 그냥 일반 잠바. 허리에서 떨어지는. 요 밴드 있는 잠바. 옛날 아저씨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스타일이 다시 유행합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롱기장이 유행이었는데 그 기장이 아주 짧아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아니 근데 롱패딩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창 또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게 리폼이 됩니까 짧게? 아 그럼요. 수선집 맡기면 좀 돼요? 그럼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털이나 이런 거 채우는 이런 그 라인 같은 거를 관리를 잘 해야지 아니면 털이 새 나오잖아요. 네, 일반 수선집에서 하기에는 봉제하는 바늘구멍에 털이 새 나와서 안 될 것 같고 다운 전문으로 하는 데서 다운 전문이 있더라고. 네, 근데 하는 데서는 심슬링 붙여주면 붙이고 그 거기 이제 그 봉제 끝나고 이렇게 살짝 안 보이게 붙이는 테이프 같은 게 있어요. 봉제 마무리하는 뭐 그런 거 해주는 데 가서 하면. 근데 그거 하는 비용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하나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고. 그 정도는 안 돼요? 근데 참고로 그 봉제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고 패딩이 유행하게 된 결정적인 거는 그 영어무역 노스페이스 그 역할을 빼놓을 수 없어요. 사실 전 세계 수출하는 물량의
상당수는 아마 영업무역에서 수출할 거예요. 이게 패딩. 원래 그 패딩 수출하는 회사였어요. 영업무역이. 근데 영업무역이 왜 이렇게 많은 물량을 전 세계에 수출했느냐? 기술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운팩이라고 봉제 기술이 작았을 때는 얕았을 때는 다운을 안에 팩에 싸서 그걸 가지고 봉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팩을 없애고 직접 봉제하는 거를 개발한 데가 영업무역이에요. 그래서 다운팩 하나만 없애도 그 무게가 얼마나 줄어든대요. 그 전체에서 다운팩 몇 개를 빼버리면 무게가 확 줄어드니까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그 기술 하나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지금의 현재 위치에 있게 된 것도 그 기술, 그 봉제 기술 그거. 근데 다운이 지금도 노스페이스가 좀 많이 팔립니까? 그럼요. 한국의 노스페이스는 트렌드 따라가니까 뭐 그렇게 다 팔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레트로가 또 유행하면서 네. 다시 조금 올라왔어요. 네. 아니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뭐라 그래요? 그 소재가 왜 반짝반짝거리는 유광 소재? 뭐 요런 패딩도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 형광색도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 네온 컬러. 그런 제품도 좀 인기가 있었죠. 네. 이번에는 저희는 그 반사광 3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발광하는 거. 후레쉬가 터지거나 그 차 빛이 비춰지는 리플렉티브하는 그 네. 3M 그러니까 반사. 왜 청소부들이 이렇게 맞아요. 그거. 그런 소재로도 지금 이제 점퍼도 나오고요. 그게 올 트렌드입니까? 트렌드까지는 아닌데 이제 요즘에는 소재가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소재로 이 점퍼가 올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 아까 말했던 유광 점퍼 그런 스타일이 눈에 띄기는 해요. 페이즐리 뭐 패턴의 또 점퍼들도.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얼씨룩이 여전히 그 컬러, 얼씨 컬러라고 하는 뉴트럴 컬러라고 하죠. 베이지, 브라운, 카키 뭐 그런 옅은 색의. 텐먼스에 자주 나오는 컬러가. 텐먼스에 자주 나오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요? 예. 어쨌든 아무튼 예, 다운인데. 다운 얘기하니까 다운돼. 저도 이게 조끼 하나 있거든요. 근데 하나 있어요. 급하게 지금 구매했네요. 살려봅시다. 제가 그걸 유니클로에서 샀는데 되게 얇은 거 샀는데 없을 수가 없지. 네, 그걸 저는 이제 다운 종류 들어가는 줄 몰랐고 하여튼 샀는데 그걸 제가 계속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그냥 약간 벗고 입는데 편하잖아요. 맞아요. 워낙 사람들이 계속 입고 다니니까 태근이 형은 저건 살이야 살. 조끼가 아니고 살이라고. 패션. 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살아났어요. 이렇게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죄송합니다. 네. 군대에서 그 뭐지 그거? 깔깔이. 깔깔이처럼 입고 있는 거지. 지금. 맞아요. 깔깔이 참. 예, 아무튼 우리가 다운하는데 다음 주는 뭐 할지 벌써부터 좀 걱정됩니다. 걱정입니다. 예. 무스타 하세요, 무스타. 무스타 할까요? 아무튼 우리 우리 멤버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다운 구매할 때 나는 가장 중요하게 좀 본다. 뭐 이런 거 아니면 팁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좀 하나씩 공개하시고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B급 인생 가장 뭐 다운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다운의 가장 큰 게 이제 부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 거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운이 이런 거다라는 거 굳이 과장되게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구입하는데. 뭐 그런 제품들 중심으로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일상복으로 그러니까 어느 안에 이너를 정장을 입을 때도 입을 수 있고 그냥 캐주얼하게 입을 때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범용적인 스타일을 좋아해요. 요거 하나만 덧붙입시다. 그 경량 패딩이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유행을 할 것 같은데 긴팔 베스트 말고 요거 적정 가격 얼마 정도가 괜찮으실 것 같아요? 59,000원? 59,000원? 아마 올해 그거보다 더 싸게도 많이 나올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나왔습니다. 59,000원도 센 가격이죠. 맞아요. 그래요? 네, 이미 뭐 무신사도 잘 보세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안 팔린 것들이 올해 아마 다운은 무지하게 싸게 나올 거예요. 우리 미혼 누나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우선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입어라.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경량 패딩은 또 하나도 없단 말이죠. 아 그래요? 네,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 좀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빅 사이즈로. 볼륨감 있게 그렇게 가고 뭐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점퍼 안에 들어가 있는 충전재를 꼭 잘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해요. 구매할 때 두꺼워도 그게 온전히 솜이고 그냥 폴리 솜이면 정말 추워요. 그게 괜히 구스를 하는 거는 구스 다운을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빌파워를 확인해라 네. 이런 뜻이죠. 빌파워를 확인해라. 네, 가장 아무래도 추운 날씨에 내가 따뜻하게 입고 싶으면 네,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해서 택이 다 잘 달려 있거든요. 친절하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네. 우리 구입하시면 미호는 되겠습니다. 또 그 경량 패딩은 또 즐겨 입질 않으신다고 하지만 네, 가격은 네. 우리 브랜드에 또 종사하시니까 어느 정도가 딱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까? 뭐 적당하다라고 제가 이미 뭐 제시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고객들이 그 경량 패딩을 구매를 하시려면 뭐 이제 19,000원, 29,000원, 39,000원까지는 구매하시지 않을까. 3,000원도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잘 봐요. 그래서 네, 슬픈 현실이죠. 네. 소비자들은 또 즐거운 그렇죠. 소식일 수도 있고. 네, 네. 우리 태근 형님은? 저요? 저는 일단 가격 보고 한번 사보겠습니다. 네. 검색했는데 그러니까 7,900원. 7,900원 뭐야 진짜? 사각 베이직 남자 경량. 요런 거는 솜이라는 거죠? 그렇죠. 솜이고 지금 봤을 때 봉제가 봉제가 네. 어설프고. 쭈글쭈글하죠. 예, 네. 어디 거예요? 우리 태근 형님 입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거 말해주세요. 너무 우리 호 씨는? 저는 뭐 제가 디자이너 초반 시작할 때 다운을 만들었었어요. 아 정말? 그래서 그때 한복 스타일로. 아니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시작할 때 디자이너로 그때 다운을 만들었었는데 또 세탁하실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좀 꿀팁 이런 게 있어서 그 다운 같은 거 뭐 손세탁 같은 거 하실 때 그냥 울 샴푸에 이제 조물조물해서 빠시잖아요. 그러고 이제 말리실 때는 옷걸이에 걸어두지 마시고 눕혀서 말리세요. 그래야 이제 솜이 한쪽으로 처지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말렸을 때 손으로 팡팡팡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안에 그 솜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다시 빵하고 살아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그렇게 좀 채우는 거를 공기를 채워넣는 걸 좀 잘 못하셔가지고 이 쭈글쭈글하거나 맞아요. 죽은 상태로 입고 다니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마지막 그 팡팡팡 쳐주는 예뻐해주는 그 작업을 꼭 해주셨으면 얼굴이 좋겠습니다. 손으로 좀 아래 위로 그리고 쳐주는 것도 그리고 하나 더. 그 저 다운하고 그 고어텍스 이런 거는 절대 그 유연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유연제 넣으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돼요? 유연제 넣으면 그 라미네이팅 하는 것들이 다 풀어져요. 그 기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절대 그 고어텍스하고 그런 류의 그 아주 고기능성 제품에는 유연제를 넣지 마시라. 네. 그것도 굉장히 큰 꿀팁이죠. 야 마지막에 꿀팁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네. 예. 이슈 토크 겨울 아이템 시리즈 두 번째 다운으로 해봤고요. 다음 주 이슈 토크 주제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겨울 아이템 시리즈 3로 가겠죠? 그랬겠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 좀 재밌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 시간은요.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입니다. 네. 빠밤. 빠밤. 네, 이번 주 주제는 덥죽 상표 관련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덥죽. 네네. 그 이거 다 뉴스로 최근에 아마 뉴스에서 한 많이 번 정도는 나왔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덥죽이라는 그 명이죠. 상품명으로 네. 이미 포항에서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분이 있었고 그분이 이제 백종원의 골목식당인가 거기에 방송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의 어떤 올카인드 어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그걸 이제 프랜차이징을 한 거죠. 근데 상표명이 덥죽. 그래서 이제 그 포항에 있는 사장님께서 뭐 약간 SNS에다가 뭐 표절했다, 좀
읍소를 하는 바람에 그게 이슈화 돼가지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표절을 했다고 실제 밝혔어요? 아니 이제 포항의 사장님이 포항의 사장님의 SNS에다 글을 올려서 그게 이제 표절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기업에서 어떤 기업에서 자본이 있는 기업에서 그 소상공인의 상표를 도용해서 뭐 프랜차이징 한 거다 이런 이슈화가 돼서 문제가 된 거죠. 포항의 사장님이 표절 본인이 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고 그거를 상표 등록해서 프랜차이즈를 나선 거예요. 그렇게 뭐 최근에 그랬나 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방송은 7월달에 나왔는데 그 뭐 프랜차이징 한다는 거요. 그냥 상표 출원한 게 9월달이었고. 그래서 이게 보면 근데 이제 약간 상표 출원 관계를 보면 포항에 있는 사장님이 8월달에 출원을 했고 덥죽 그 회사는 9월달에 출원을 했어요. 그래서 상표 출원 선후 관계를 보면 덥죽 그 프랜차이징 하려고 했던 기업은 솔직히 문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포항에 있는 사장님께서 더 먼저 출원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크게 문제 될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좀 소송에 가면 100% 지니까. 네, 전략적으로 보면 오히려 덥죽 그걸 좀 키워서 나중에 상표권 소송을 걸었으면 어떤 금전적으로도 크게 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하려면 좀 명확하게 하셨다면 그렇게 됐을 건데 그게 그냥 법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던 상황인데 오히려 더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뭐냐면 7월 15일에 방송이 됐거든요. 근데 7월 16일에 인천에 있는 어떤 개인이 덥죽이라는 상표를 먼저 출원했어요. 방송을 보고? 네, 아마 방송을 보고 출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원 일자가 방송은 7월 15일이고 네. 출원은 7월 16일이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어떤 인천에 사시는 어떤 개인분이 출원했거든요. 그 상표보다 이 포항 사장님 상표가 더 늦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를 삼았으면 그 개인한테 아마 문제를 삼았어야 하는데 후 출원인 이 기업 상표에 대해서 이제 SNS에다가 그 읍소 글을 올리신 거죠. 아니 그 말은 그럼 나중에 또다시 두 문제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특허청에서 덥죽이라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특허청도 특허청 심사관도 덥죽이라는 상표를 이제 이미 인지를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먼저 출원한 그 인천 개인 그 상표에 대해서는 아마 특허청에서 등록을 시켜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 상표는 뭐 좀 유명한 상표이고 뭐 모방한 상표 출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표 등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절 이유를 통지를 하겠죠. 제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3개 상표가 인천 그 개인 상표 출원이 있고 포항 사장님 상표 출원이 있고 덥죽 그쪽은 포기한다고 발표했어요. 사업을 철수한다고 했는데 희한하게 또 상표 출원은 취하를 아직 안 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저도 모르죠. 그건. 뭐 사업을 철수했는데 왜 굳이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아직 하는데 출원이니까 뭐 어차피 그래 거절될 거면 뭐 거절될 건데 뭐 굳이 그냥 취하를 할 필요가 있나? 상표권은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아직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요. 아직 등록이 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리한 입장은 인천 그 개인분이 출원한 게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허청에서 아마 거절을 시키겠죠. 어떤 거절을 시킬 거냐. 그건 진짜 모를 일이다. 거절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겠네요. 안 시키면 이제 포항 사장님께서 상표 이의 신청을 해서 등록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분쟁을 좀 제기해야죠. 지금 이렇게 이슈화되고 뉴스 나온 거 다 갖다 줘야겠지. 근데 이 특허정에 있는 분들이 뉴스를 보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면 모를 수도 있지. 설마 그럴 걸 모를 리는 없을 거예요. 아니 근데 소송으로 예를 들어 분쟁 기간 중에는 인천과 포항의 그 각 식당의 그 사장님들은 가게 운영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분쟁 중에는. 분쟁 중에는. 물론 이제 나중에 아직 이제 상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 나중에 이제 상표 등록이 될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상표 등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죠. 지금 출원 단계이고 등록이 되고 뭐 이렇게 어쨌든 이미 이슈가 너무 많이 돼서 만약에 저 특허청에서 인천의 그 사람의 것들이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여론 재판에서 못 이기고 그 아까 그 프랜차이즈 기업처럼 철수하지 않을까, 돌멩이 맞지 않을까. 네, 인천의 그 개인분은 보니까 상표 출원한 이력을 보면 이 덥죽 말고도 여러 상품의 상표 출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브로커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네. 그 특허청에서도 예를 들어 뭐 그런 분들은 네. 그분이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 블랙리스트는 좀 존재합니까? 네, 상표 브로커의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출연하면 좀 더 깊게 심사를 하죠. 아니 다음 시간에 그거 갖고 오면 되겠네. 상표 브로커들. 아, 근데 지금 거의 상표 브로커들이 등록받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네. 진짜 상표 브로커들이 먼저 선점을 해서 네. 상표 등록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워낙 특허청에서 그런 걸 철저하게 좀 관리해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많이 쓸걸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왜 전시회 많이 가는데? 아니 그런데 그게 심사관들도 이제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상표인지는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네이버에 저도 종종 이제 그런 분들의 의뢰를 받아서 상표 출원을 하는데 국내에 상표 출원된 게 없기 때문에 등록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제 특허청에서 검색을 네이버 등에 검색을 해보니까 뭐 누구누구의 상표이고 어느 정도 인지도 있고 그래서 이건 모방 상표 출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표 출원 거절을 통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청 심사관들도 그렇게 그냥 단순히 국내에 상표 출원돼 있지 않으면 등록시켜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서치는 다 해보고 등록시켜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브로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에 아마 패션 쪽에. 그렇죠. 브로커는 의류 쪽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요? 네, 의류 그럼 쪽하고 다음 시간에 모셔가지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 정도 자극성이 있어야 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 이렇게 한번 섭외를 해볼까? 뭐 얼굴에 칠을 하든 가면을 씌우든. 아니 어쨌든 그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제가 섭외는 한번 했었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메이드를 시키십시오. 네. 그런데 예전에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93년도 정도에 93년도면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예. 그때 한참 도메인 네임 이름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어떤 사람이 삼성이라는 걸 도메인 네임 선정해놓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시기에는 유치했지. 그게 개인이 그렇게 돈을 번다는 게 좀 획기적인 좀 참신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해서 MBC 뉴스에 그게 소개됐었거든요. 아니 제 주변에서도 도메인 장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안 법적으로 잘 안 돼요. 유명 상표는 일단은 법적으로 다 지고 네.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데들도 선점을 해놨다고 해도 거기다가 뭐 바를 붙이든지 KR을 붙이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그런 도메인 장사는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덥죽덥죽처럼 이게 방송을 탔지만 방송을 타서 이 전 국민이 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그 지역이 다른 곳에서 동일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상표? 상표가 네. 상표를 가지고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지역 상권에서는 되게 유명했어요. 근데 한 곳은 그냥 장사를 해가지고 계속 뭐 잘 되고 있는 데고 네. 한쪽은 그 지역 뉴스에도 막 나고 했어요. 근데 그게 방송을 타거나 언론에 노출된 게 좀 뭐 이쪽이 유리하게끔 특허청에서 판단 기준을 내릴 때 네. 상표 등록을 둘 다 동시에 했을 때 그게 좀 영향이 좀 있습니까? 정확한 너무 질문의 어렵다. 취지를 내가 아니, 이해를 그러니까 못하겠고 상표권이라고 상표 출원을 하는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한 네.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먼저 사용했는지는 2차적 이유로 중요하지만 지금은 먼저 출원한 사람이 누가 먼저 한 네. 거보다 상표 출원을 누가 먼저 했는지. 네. 근데 그게- 가게 이름은 상표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아니, 예를 아니, 들어 다 상표 동일하게 했을 때 네. 동일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상표 출원을 했어요. 네. 근데 한쪽은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됐고 네. 한쪽은 언론에 노출이 안 된 네. 가게라고 한다면 네.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합니까? 좀 더 유명한 쪽이 유리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같은 날에 출연했다고 한다면 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로 추첨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추첨제로. 추첨도 진행을 해요. 네, 같은 날에 출연돼 있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명한 거 상관없이 일단은 그건 상관없구나. 동일한 날에 다른 사람이 서로 같은 상표를 출연했으면 그 한 사람만 등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비뽑기. 네, 제비뽑기 어디를 가서? 특허청으로 가서 네, 특허청으로 네, 뽑아야 돼요. 등 돌려서 가위바위보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 뭐. 네.
아무튼 예, 제가 쓸데없는 질문했고요. 한태근의 상표 이야기가 갈수록 아이템 찾기는 힘들지만 갈수록 좀 재밌어지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래도 힘내세요.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34의 1부였고요. 1부에 뭐 덧붙일 얘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2부는 회인 줄 알았어요. 예, 굉장히 새로운 분이 나오실 텐데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조금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